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자동차주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올해 국내 쪽에 역대급으로 투자를 하겠다, 24조 원 정도 쏟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현대차 장중 상승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고 기아는 2%대 상승분 보여줬거든요. 이슈 대비 조금 상승폭이 아쉬운 모습인 것 같은데 자동차 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아직 출발 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괜찮다. 근데 이제 오늘 예상 외로 부품주들이 좀 더 강한 하루였습니다. 서현이와라든지 네. 화신과 같은 종목들이 좀 강했고 일단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방향성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건데 일단은 이제 연중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수요가 좋았고 특히나 이제 그 판매량이 높았던 시장이 이제 북미인데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이 뭐랄까 수요 기대감도 크게 꺾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환율 속에서 수출 산업으로서 올해 상반기의 실적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완성차 기업들 대비해서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라인이 집중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높여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이제 모멘텀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 생산화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갈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미국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협력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미 일찌감치 시장 점유율이 미국 시장 안에서는 2위권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부품주들이 강한 모습, 현대차, 기아차 본주 움직임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좀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도 기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강재원 파트너는 자동차 쪽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럴까요? 자동차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동차를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본격적인 관세,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이기 시작되면서 그 우려는 굉장히 받아 놓았다가 된 상태인데 그걸 제외하면은 시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간단하게 뭐 실적 좋다라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환율 자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환율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현대차의 전기차들이 전부 다 7,500불의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현대차 그룹에서의 전기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차지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이제 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는 그동안 회사에서 부담하던 어느 정도 부담하던 부분도 완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가 될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린다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도 뭐 국내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많이 벌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기아, 현대 모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크게 물량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좋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아니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올해 들어와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많은 로봇에 대해서 LG나 삼성에 투자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투자한 로봇 회사들 중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로봇 회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없죠.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올해 상반기 상장을 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현대기아차는 이제 여러 모멘트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GM이나 다른 회사들은 다 포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테슬라와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같이 가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역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로보택시 사업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성 동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게 올해 상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특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그게 완화되거나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굉장히 주가 탄력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섹터 플러스 진행하면서 우리 강재원 파트너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동차 쪽 그만큼 기대가 된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강재원 파트너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자율주행 쪽이요. 우리 강 파트너,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자율주행주 그동안 시세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율주행 쪽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연말 때 이런 뉴스 나왔었거든요. 1월 달에 해외 지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이제 준비한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슬라의 FSD 또 자율주행에 대한 추진이 올해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보택시 사업은 지금 구글이 먼저 시작은 선점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웨이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미 전역으로 확대해 가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3개 주에서 4개 주에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미 바이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FSD라든지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키워드는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막연한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는 것도 이제 시기상조, 시간의 문제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의 역할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SOS랩이라든지 네.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을 먼저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후발 기업들 종목들도 점차 좀 추세를 더 만들어가지 않을까. SOS랩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이 지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이 종목을 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추세를 잘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내리고 오늘 장 초반 내렸다 하지만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후반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여전히 시세 살아있고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시면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SOS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배터리 쪽도 궁금해지는데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K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LG엔솔 이제 3년 만에 분기 적자 기록하면서 오늘 4% 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취임한다면 하방 압력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LG엔솔루션이 적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가 빠졌다는 날 사실 우리 12월 달 중순 넘어서 LG엔솔루션이 적자를 볼 거다라는 거 다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판매가 작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고에 따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4분기 적자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AMPC, 즉 보조금을 그대로 수령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LG엔솔루션 같은 경우가 올해 보조금의 이 생산세 공제 이 보조금을 꾸준히 받는다 되면은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을 약 2조대로 다시금 복귀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K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이것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구간 때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사도 되는 구간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이제 보좌진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보편적인 관세가 아니라 핵심 기술이라든지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에 대한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다면 결국 미국 내에서 미국 자체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특히나 유럽도 지금 현재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려고 하죠. 이미 경쟁을 자꾸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K배터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한 번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가고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가 나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3년 만에 6년 만에 적자를 본다. 그러면은 분기 적자 본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이 정말 바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